안녕하세요. 강남 YBM 원탑토익에서 알씨를 가르치고 있는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YBM 모의토익 인강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트 5부터 파트 7까지 101번부터 200번까지 문제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해설 영상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요. 파트 5입니다. 파트 5는 제가 101번부터 130번까지 전수 문제 해설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파트 5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는 총 30문제고요. 저희가 문법 반, 어휘 반 이렇게 반반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는요. A, B, C, D 보기를 먼저 보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문법 문제입니다. 그럼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할 필요 없이 빈칸 앞뒤 보고 빠르게 구조로 파악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 토익은 다 비즈니스 어휘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다가 여기 딱 들어맞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을 또 빠르게 골라서 정답으로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익은 일단 천천히 푸는 시험은 아니에요. 제한 시간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파트 5는 총 30문제를 한 8분 재고 푸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파트 6, 7에서 독해하실 때 조금 더 여유롭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30문제를 8분 안에 다 풀어?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8분이 뭐예요. 5분 만에도 풀고 4분 만에도 풀고 그렇게 빨리 풀고 다 맞출 수도 있는 게 또 파트 5입니다. 자, 그러면 저 990점 만점 강사, 토익을 10년 이상 가르쳐본 저희 강사 입장에서 어떻게 정답을 찾는지 그 시선을 여러분들한테 또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101번부터 갈 건데 저희 인강 진행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 문장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전지적 저희 시점에서 저희 강사 시점에서 어디를 보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택하셔야 되는지 그 시선을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시게 되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일단 A, B, C, D 보기를 먼저 보셨어야 돼요. A, B, C, D 보기를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죠? 다 attract이란 단어가 앞에 들어가고 그럼 이거는 의미는 비슷한데 이 뒤에 모양이 다른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때는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빈칸 앞뒤만 빠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서 이런 걸 본다면 이렇게 제가 보는 시선만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왔거든요. 저쪽 부분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은 슬쩍 봤더니 주어 동사까지 나와 있고 뒤에 carrying cases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가지고 다니는 케이스니까 휴대용 케이스들이라고 딱 명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빈칸이 있어요. 그럼 명사 앞에서 어떠한 휴대용 케이스라고 해서 명사 앞에 꾸며주는 바로 형용사라는 애가 와야 되는데 그 형용사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앞 단어는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뒷 단어 보면서 형용사를 찾으면 되는데 바로 형용사는 A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으로 끝난 게 주로 형용사고요. 해석은 형용사는 다 니은 받침으로 좀 끝나서 매력적인 이란 뜻이라서 매력적인 휴대용 케이스를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좀 빠르게 설명을 했으니까 밑에다가 제가 팁박스에다가 아주 기초가 없으신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정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짤막한 지금 해설 인강이긴 하지만 문법을 좀 많이 넣어 놓을게요. 여러분들 습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배우는 게 형용사인데 형용사 자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그냥 앞잡다서 형명 이렇게 외우시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주어 뒤에서 비동사 쓰고 비동사이다. 주어는 뭐다. 형용사다. 그래서 B형 이렇게 비동사 뒷자리 형용사가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공부하실 때는 그냥 형명, B형 이렇게 앞잡다서 외워놓으시면 아마 시험장 가실 때까지 계속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형용사의 이제 꼬리 모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미를 외우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오늘은 문제가 좀 그랬던 게 조금 더 쉬웠다면 A, B, C, D 중에서 LY 부사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1단계고 LY 부사에서 LY를 빼면 원래 형용사 모양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없었으니까 형용사의 꼬리를 외웠어야 됐는데 제일 유명한 애가 이브, 그다음에 불, 그다음에 알, 안트 이런 걸로 끝난 게 형용사라 이브블, 알, 안트 외우고 계시면 훨씬 더 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뒤에 명사 나와서 형명, 그래서 매력적인 입으로 끝난 휴대용 케이스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많다면 일일이 해석을 하셔도 좋죠. 앞에 있는 이 회사는 그 다음에 팝니다. 그 다음에 매력적인 휴대용 케이스를까지 쓰고 뒤에 수식어구들도 일일이 해석을 해도 좋지만 해석한다고 뭐 나아질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비슷한 거는 빈칸 앞뒤 보고 구조 보고 빠르게 넘어가는 게 정답 찾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102번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102번도 ABCD 보기를 봤더니 지금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빈칸 앞뒤 보면서 구조에다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이 문제를 풀려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게 될 때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문장이 좀 길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다 보니까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데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니까 애초에 다르게 접근을 합시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장은요. 나무에 비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가 문장이라고 봤을 때 나무 기둥과 나무 가지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나무 기둥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주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빈칸 앞을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는 다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봤더니 Hardwick City는 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is seeking,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까지는 동사. 그 다음에 여기는 an architect, 그래서 건축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까지는 주동목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나무 기둥은 다 나왔으니 이제 나무는 살아있어. 근데 거기다가 좀 뜻을 더해주는 가지들이 달라붙은 거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무성한 나무가 되니까. 근데 그 나무까지 해당하는 것들이 저희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메인인 아이를 제가 4개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4가지라고 제가 부르는데 제일 짧은 가지가 ly 부사가지. 부가적으로 들어갔다 해서 부사고요. 그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항상 명사가 오는데 이런 것들이 수식어 역할한다. 덩어리 구자를 써서 앞자 따서 전명구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이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는 투, 동, 목 이렇게 생긴 건데 뒤에서부터 뭐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할 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인공인 절에다 또 다른 절을 붙인다. 접속사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가지가 있어서 요 가지들을 수식어구 역할하니까 묶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동목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수식어구 가지가 들어가야 될 자리라서 맨 처음에는 빈칸부터 It's the newest community center 명사가 있으니까 전명구를 쓰려고 했지만 보기 중엔 전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까지로 넘어가서 여기다가 to랑 동사를 넣으시면 투동목, 투부정사 가지로 이렇게 수식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답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오늘 보기에는 정답은 A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이름이 왜 부정사냐면요. 너무 부정확해서 그래요. 다양한 쓰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사람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럼 투부정사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뭐를 할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시는 건축가를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설계할 건축가를 찾고 있는 중이다. 사람을 찾고 있는 그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투부정사의 쓰임도 알고는 계세요. 그리고 앞에 동사가 나왔는데 또 동사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끔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ing랑 pp가 있긴 한데 pp가 만약에 오려면 뒤에 따라오는 목적어가 없이 뭐뭐 된 이렇게 돼야 되고 ing는 명사 뒤에서 뭐를 직접 하고 있는 목적어와 함께 올 수는 있어요. 구조는. 근데 오늘은 해석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건축가를 찾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설계를 할 건축가를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석상으로도 A가 훨씬 더 낫고 확률적으로도 A가 훨씬 더 낫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3번 문제는 ABCD 보기가 다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휘 문제네요. 그럼 어휘 문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해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거는 정말 모르겠을 때 최후의 수단이고요. 토익은 이게 반복돼서 빈출적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험장에 봤으면 사실 딱 여기 부분 보고 정답을 찾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일단 주어 자리에 사람이 왔어요. 미스터 이토 씨라고. 그 다음에 오늘은 seem이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동사로 왔는데 이 seem이 비동사의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쓰면 아까 B형 이렇게 써서 형용사이다고 그걸 약간 추측하는 느낌으로 형용사인 것처럼 보이다 할 때 seem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형용사 자리가 분명합니다. 근데 보기를 봤더니 A부터 D까지 다 형용사인 거예요. 그리고 앞만 보고 해석해보면 얼추 괜찮은 것 같은데 앞만 보고 끝날 게 아니라 뒤를 봤는데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온 거 보이시죠? 이번에도 투부정사가 오긴 했는데 이때는 투부정사의 관용 표현이라 비형 투부정사까지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까지 이어지는 수거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해석해서 괜찮다고 쓰는 게 아니라 모양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의 수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해당하는 수거가 바로 D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그냥 외워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일단 정리를 먼저 해왔는데 비동사의 쌍둥이 동사들 먼저 외울게요. 비동사 뒤에도 형용사가 오지만 become형, remain형, seem, appear형까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석은 그냥 이다가 아니라 점점 되다,
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다. 아니면 약간 추측하는 느낌이라 뭐뭐 보이다, 뭐뭐처럼 이런 것들이 비동사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까지 와가지고 뭐뭐인 것처럼 사람이 보인다, 약간 감정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일단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꺼려하는 아이들 먼저 외울게요. be reluctant 투부정사라고 하면 뭐를 꺼려하다. 그래서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이토 씨는 뒤에 내용은 잘 볼 필요는 없고 뭐를 하는 걸 꺼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아니지만 그래 좀 나쁜 느낌이 be hesitant to 부정사. 얘는 뭐뭐 하는 걸 주저하다 있고요. 저희가 좀 안 좋은 느낌 두 마리 외웠으니까 이제 좋은 느낌 두 마리도 외워볼게요. 이번에는 이 아이들 좀 공통점도 있어요. 둘 다 약간 탄트라는 형용사로 끝났고 이번엔 듣자로 끝나는 형용사 두 마리를 볼 건데요. be pleased to 부정사. 뭐뭐 하게 돼서 기쁘다. be delighted to 부정사. 얘도 역시 뭐뭐 하게 되어 기쁘다. 굉장히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난이도 높게 낼 때는요. 이 pleased가 정답일 때 막 보기에 비슷하게 생긴 pleasure, pleasant랑 또 같이 오답 보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생겼다고 같이 몰아가시면 안 되고 pleased로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delighted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정답일 때 오답 보기로 막 delightful, 다른 형용사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형용사라고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투부정사랑 이어져서 수거를 구성하려면 제가 여기 써드린 그대로 이 모양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를 암기하신 다음에 다 풀고 나서는 해석해 보셔도 좋아요. 뭐를 좀 꺼려하나 봤더니 추가적인 revisions, 수정을 하는 걸 꺼려했구나. 전명구. 토익에서 grant 나오면 보조금이란 뜻이고요. proposal 나오면 제안서라. 아, 보조금 제안서를 수정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내용인데 해석을 한다고 해서 크게 또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빈칸 앞뒤 보고 빨리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답 보기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A번 아이 못 써요. considerable 이란 단어는 사람은 잘 안 꾸며줍니다. 변화나 뭐 증가의 폭이 상당하다 할 때는 쓰는 거라 아니었고요. loyal은 사람한테 많이 씁니다. 충성도가 높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한 브랜드만 고집하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보면 수강생들이 제가 이제 토익 강의한 지를 이제는 만으로 한 12년 차 됐는데 그때 학생들이 아직도 찾아오고는 해요. 다른 선생님한테 안 가고 저한테 계속 오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성도가 높은이라고 합니다. loyal customer, loyal student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aware도 사람한테 많이 써요. 근데 그럴 때는 사람 be aware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는 게 아니라 of가 옵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아는, 알다란 뜻이고 좀 긴 내용이 올 때는 be aware that, 대니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다. 사람하고 이어질 수는 있었으나 뒤에 투부정사가 아니라 얘는 of랑 짝, 대시랑 짝이다. 이런 걸 덩어리치 암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04번 가보도록 할게요. 104번은 보기 봤는데 좀 다른 어휘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해석을 해봤어야 돼요. 이거는 근처 보고 푸는 수거 문제는 아니었고요. 차근차근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임팩트 있는 단어들이 이거였더라고요. 보니까 popularity, 인기도죠. 그 다음에 뒤에 전명구 수식어근 묶을게요. 지금은 이 길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인기가 많으면 장사는 잘 돼서 우리 사장님분들은 되게 좋았겠지만 거기에 놀러간 소비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주차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주차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차 장소를 찾는 게 어려웠다. 이 말을 쓰시면 되죠. 사람 많은 데서 주차가 항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느낌을 써서 인기도는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장 구조상으로 하면 made가 오형식, 그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가짜 목적어 있을 쓰고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make 명사, 형용사까지 써서 형용사 한 상태로 만든다 중에 형용사 중에 고를 겁니다. 네, 해석상 지금 easy 받는 게 진짜 목적어 to find the parking, 주차 자리를 찾는 거였고 그걸 힘들게 만든다, 더 힘든 이란 뜻의 정답은 C, harder 쓰시면 되겠습니다. hard가 어려움도 있고 힘든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든다. 정답은 C 쓰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더 넓게 만들거나 더 가득 차게 만들거나 더 작아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주차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인기도가. 이런 식으로 지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5번 가보도록 할게요. 105번 ABCD 비슷하게 생긴 거 보이시죠? 이거는 뭐 해석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문법으로 가는 건데 요 문제 풀 때 이미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데도 이거 좀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토익 스타일의 눈이 조금 들뜨여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만 오늘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은 앞에 주어 자리에 museum이라고 먼저 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주어고 뒤를 좀 묶어볼게요. On local history까지는 전명구, 수식어구로 묶이고 They should not focus 하면서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자리가 누굴까 보는데 요 뮤지엄이 주어고 그럼 여기 자리가 수식어구나 뒤에서 꾸며주는 자리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랬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가산명사의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가산명사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명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셀 수 있는 명사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셀 수 있는 가산명사는 특징 자체가 문법적으로 절대로 혼자 올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딱 박물관,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혼자 쓰면 안 되고요. 단수 형태나 복수 형태를 꼭 갖춰야 되는데 단수 형태가 가산명사일 때는 혼자 쓴다고 단수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쓰는 거는 못 쓰는 명사, 불가산 명사만 딱 혼자 쓸 수 있는 거고 가산명사는 단수일 때면 앞에 한정사, 즉 더, 소, 어나 더나 소유격이나 지시형용사나 수량용사 뭔가가 앞에 붙어야 됩니다. 아니면 복수 형태일 때는 뒤에 s가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힘들어하실 때 제가 굉장히 쉬운 예문으로 맨날 똑같이 해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I met friend라고만 쓰면 좀 그래요. 왜냐면 친구는 눈에 보이는 가산명사거든요. 이렇게 혼자 쓸 수는 없고요. 한 명의 친구를 만났다 그럼 누구 붙이라고요? I met a friend를 쓰던지 아니면 대신에 I met my friend를 쓰던지 아니면 너랑 나랑 알고 있는 I met the friend를 쓰던지 뭐라도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문장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 명을 만났다 그럼 얘네 대신에 I met friends s를 쓰던지 그래서 가산명사는 항상 혼자 쓰면 안 되고 어나 s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museum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a museum을 쓰던지 museums를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정리해놨죠? museum 혼자 쓰면 안 된다. a museum 아니면 museums 아니면 더랑 s는 동시에 붙을 수 있거든요. 그 박물관들 이런 식으로 복수로 쓰던지. 근데 오늘 그게 안 돼서 안 됐던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되냐? 그럼 저 명사를 혼자는 못 쓰니까 뒤에 또 다른 명사랑 이렇게 이어서 복합명사 형태로 쓸 거예요. 그래서 명사랑 명사를 합쳐지는 게 복합명사입니다. 근데 그때 복합명사를 고를 구성을 하는 명사 형태를 또 찾으셔야 되는데 이때 명사 형태가 C랑 D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명사 exhibitor 전시자 있고요. exhibit 전시회라고 있기는 한데 저 때도 또 얘네들도 가산명사거든요. 전시하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가산명사, 전시회도 눈에 보이는 가산명사라서 이 아이도 어나 s를 붙였어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의 전시자 그러면 an exhibitor, 그 다음에 전시자들 그러면 exhibitors, 어나 s 꼭 붙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쓸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전시회는 하나의 전시회였던 an exhibit, 그 다음에 복수하면 exhibits, 복수를 붙이면 되는데 와, 네 여기 한 줄기의 빛,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산명사의 문법적인 특성을 잘 갖췄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석까지 마무리해보자면 복합명사로 박물관 전시들은 should not focus. 그래서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Only the type the positive parts에만 그다음에 area의 past에 이렇게 전명구로 묶여지긴 하는데 사실 해석은 중요했던 건 아니고 문법적인 특성을 잘 만족을 시켜야지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산명사 형태 꼭 기억하세요. 너무 해석에 집착하지 마시고 가산명사는 어나 s를 꼭 붙여야 된다. 아니면 말고 다른 거라도 앞에 붙여야 된다. 혼자는 못 온다라는 그 규칙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6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6번은 ABC 보기를 먼저 봤습니다. 다 short 어쩌고 생겼네요. 비슷하게 생긴 문법 문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빈칸 앞뒤 보고 빨리 갑시다. 자, 빈칸 앞뒤. 앞에는 아예 없고요. 앞에 to가 나왔는데 to는 미리 괄호를 치세요. 요거는 ly로 끝나진 않지만 부사입니다. 그냥 너무라고 강조하려고 들어간 거고 앞을 봤는데 비동사 나온 거 보이시죠? 비동사 am, are, is, was, were 그중에 is 비동사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살짝 알려드리긴 했는데 비동사 뒤에는 누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형용사가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제가 아까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ly 부사에서 ly를 빼면 형용사가 나온댔죠? 그래서 정답은 누구 쓰시면 되겠습니까? B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앞에 뭘 봤는지 잘 몰라도 It's too short, 너무 짧다 이런 거 그냥 넘어가셔도 사실 나쁘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 B 이렇게 체크하시고 오늘 풀었던 것도 정리할게요. 아까 형용사 자리 중에 진짜 유명한 게 형명. B형 앞자 따서 외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ly에서 ly 뺀 모양이 형용사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약간 난이도가 있긴 했어요.
보기 중에 형용사가 조금 더 있긴 했습니다. 지금 C랑 D도 보면요. short에다가 er 붙었고 short에다 est 붙어서 short가 보이긴 하잖아요. 둘 다 형용사긴 했습니다. 근데 B번이 그냥 일반 형용사, 그 다음에 C번은 비교급 형용사, shortest는 최상급 형용사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도 비동사 뒷자리로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정답이 아니었던 이유가 있긴 합니다. 먼저 최상급은 토익에서는 정답이 되려면 앞에 더 같은 게 거의 붙어 나와요. 그래서 애초에 외울 때 더 최상급, 최상급은 더랑 같이 와야 된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급 형용사도 비동사 뒤에 많이 오긴 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갔던 이 부사, 사실 to가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to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쓰는 너무란 뜻인데 저희가 to는 일반 형용사밖에 못 꾸며줍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형용사 앞에서 강조하는 형용사를 가지고 왔는데 그 너무 짧다 할 때 it is too short, it is so short, very short, quite short 이런 것들은 다 일반 형용사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B였고 그 다음에 이제 to가 비교급 형용사는 절대 꾸며줄 수 없습니다. 절대 꾸며줄 수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일반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들이 다 비교급은 못 꾸며줘요. 그리고 비교급 앞에서 꾸며주는 부사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외우시면 좋아서 much, even, still, far에 있는데 이때는 이 아이들이 원래 뜻을 다 잃었어요. 이때 막 여전히 많은 이런 게 아니라 다 훨씬이란 뜻이라서 훨씬 더를 쓰고 싶으면 much more, even more 그리고 이 more 느낌 나는 이 비교급도요 훨씬 짧다 그럼 much shorter, even shorter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왔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to랑은 못 오기 때문에 오답이었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07번 가보도록 할게요. 107번도 보기가 다 비슷한 나 그들 어쩌고 대명사 문제잖아요. 인칭 대명사 문제니까 전체 안 봐도 되겠습니다. 빈칸 앞뒤 빨리 볼게요. 근데 오늘 빈칸 앞에 with가 나와 있어요. 전치사입니다. 그럼 전치사 다음엔 어떻게 묶으면 되죠? 전, 명구.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혹시 뒤에 명사가 왔나 봤더니 뒤에 appreciate는 무언가 감사하다란 동사이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닫아두시면 됩니다. 가로를. 그럼 전체 다음에 명사 써야 되니까 전명구인데 여기는 명사 중에 누구를 쓸 거야? 근데 저희가 전치사 뒷자리를 전명구라고 부르긴 하지만 자리 이름으로 따지자면 전치사 뒷자리도 목적어 자리입니다. 저희가 주동목, 동사 뒤에만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 동사 뒤도, 준동사 뒤도, 전치사 뒤도 모두 목적어 자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도 전명구, 나름 뒷자리라 목적어 자리라 이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them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 them,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them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원래 대명사라는 게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them은 또 그들이나 그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사물의 복수거든요. 복수 명사를 찾으려고 봤는데 지금은 보니까 앞에 있는 고객님들인데 그 고객님들이 대명사가 앞에 지칭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왔더라고요. 오늘 고객님들이 누구랑 있냐면 이 사람 두 명이 나왔더라고요. 오늘은 이 Mr. Irvina 씨랑 Ms. Robles라는 사람 두 명을 받아서 그들과 상담을 했을 때 되게 그들이 해준 투자 조언에 고마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뒤에 나왔던 여러 명, 저 복수 사람 명사도 앞에서 대모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면 괜찮아요 또. 그래서 오늘은 대모로 가셔서 오늘은 with them, 그들과 함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 문제만 맞출 게 아니잖아요. 이 인강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장 가서도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제가 또 문법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치사 뒤에 대명사를 한번 쭉 총정리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그냥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 쓰시면 좋습니다. 1인칭 먼저 가볼게요. 나와 함께도 with I 아니라 with me 이렇게 쓰는 거 알죠? 그리고 또 1인칭 중에서 복수 우리들 사이에서 할 때 among us 게임 이름도 있잖아요. 우리들 사이에. 그래서 위의 목적격인 us를 썼고요. 그다음에 2인칭은 for you 많이 보셨을 테고. 그 다음에 3인칭으로 가서 그를 위해서도 for him. 그 다음에 그녀 얘기할 때도 to she가 아니라 to her.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도 with them. 이런 식으로 일반 목적격을 쓰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긴 해요. 그 예외 중에서 제가 자주 나오는 것만 골라왔는데요. 저희가 전치사가 그냥 일반 전치사가 아니라 by가 나왔을 경우는요. by 다음에는 제기대명사를 많이 씁니다. 수거예요. by oneself라고 쓰면 그때는 나 혼자서 란 뜻이라서 나 혼자서 숙제를 다 끝냈다 할 때 by myself. 너 혼자서 좀 관리 좀 해볼래? 할 때 by yourself. by 다음에는 self를 쓰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of라는 전치사 뒤에서 무조건 그 다음에 소유격 대명사가 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누구의 사람이란 표현을 쓸 때 그때는 of 다음에 일반 목적격을 안 쓰고 소유 대명사를 씁니다.
근데 이때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딱 두 개만 외울게요. 나의 친구 한 명이라는 표현이요. A friend of me가 아니라 여기 of 뒤에 소유대명사 쓰시면 됩니다. 나의 친구 할 때는 오히려 직역하면 좀 어색해요. 나의 것의 친구 한 명. 근데 a friend of mine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실제로 만났어. 그럴 때 저는 당신의 팬입니다. 당신의 사람입니다. 이럴 때 I'm a fan of you가 아니라 I'm a fan of your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뭐 그들의 팬입니다 할 때도 I'm a fan of theirs 이런 게 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려면 전치사가 with가 아니라 of 오고 앞에 사람 있고 이랬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정리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시험장 가서 맞는 상황에 딱딱 적절하게 뽑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8번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08번도 멀리 갈 문제는 아니에요. A, B, C, D 보기에 비슷하긴 했는데 이거 문법적인 문제긴 하거든요. 빈칸 앞뒤 봅시다. 자, 앞에는 또 for, 전치사가 있고요. 전명구 이렇게 묶을 거고 요거 뒤에서는 꾸며주고 있어요. 당신이 쓰는 dollar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해석으로 하면 다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볼 건데 dollar 뒤에 s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여러분들? 안 붙었죠. 저 S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S가 안 붙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뭐가 붙었나요? 앞에도 아무것도 안 붙었죠. 정말 이 dollar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형용사를 찾을 건데 저렇게 그냥 단수명사랑 단독적으로 쓸 수 있는 형용사는 이 중에 every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every랑 each는 수량 형용사라고 해서 한정사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정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every 단수, each 단수라고 하면 그냥 모든 명사, 각각의 명사에서 지금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달러마다 10%가 10%랑 포인트랑 합쳤네요. 10포인트를 적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every 단수 해서 정답은 뒤로 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중에 안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whole부터 정리를 합시다. whole은 전체란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 전체 뭐뭐들 해서 복수랑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단수랑 쓰는 건 맞아요. 단수랑은 잘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는 그냥 수량 형용사가 아니라 일반 형용사라 앞에 한정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려면 whole the whole 약간 이렇게 썼어야 돼요. 그리고 단수명사가 와야 돼서 혼자는 못 쓴다. 앞에 어나 더가 필요하다. 그걸 알고 계시고요. 그때 whole과 똑같은 아이가 entire이거든요. entire도 an entire, the entire, 어나 on이나 d가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쓰려면 앞에 어 같은 게 있었어야 된다. 알고 계시고 single도 마찬가지예요. single도 single 달러라고는 안 쓰고 설마 a single day a single dollar, 어 같은 게 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었던 거고 그 다음에 extra도 마찬가지입니다. extra도 앞에 an extra가 붙거나 아니면 뒤에 extra parts, 뭐 extra 어쩌고 하면서 복수가 붙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독적으로 저렇게 단수명사랑 붙을 수 있는 거 문법적으로 every밖에 없었고 every치 단수 요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10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번도 문법 문제네요. A, B, C, D 보기가 다 비슷하게 show가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동사 문제 잘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저랑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문제는 푸는 방법이 있어요.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저와 같이 규칙을 한번 외우고 갈게요. 방법은 수태시 따라 해볼까요? 뭐라고요? 수태시 요 방법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빈칸 앞을 보면서 먼저 수일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아닌 건 지우고 그다음 빈칸 뒤를 보면서 또 태일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그래도 안 나오면 마지막에 시제일치를 할 건데 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빈칸 앞에 수일치를 할 건데 오늘은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Miss Fusco라고.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따지려면 너무 힘드니까 저렇게 주어를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대명사로 바꾸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수이면 사물일 때는 it, 오늘은 여자분이시니까 she로 바꾸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복수명사였다면 사물들이나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they를 쓰거든요. they로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동사 모양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일단 동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be1, 뜻이 아예 없는 비동사와 뜻을 갖고 있는 일반 동사로 나눠지는데 비동사 먼저 합시다. 지금 she 같은 경우는 she is 또는 she was를 써야지 are과 were는 못 쓰죠. are과 were는 they are, they were 할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일반 동사 대표는 제가 have로 하거든요. she have예요, she has예요. she has. 근데 제가 has라고 써놨다고 has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 뜻을 가진 일반 동사에도 다 s를 붙여야 됩니다. She goes, she takes, she likes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제는 나중에 따질 거기 때문에 ed랑 will은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런 수일치 작업을 할 때는 앞덩이만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She was
괜찮았어요. 통과됐어요. 그다음에 she show? 안 되죠. 제가 여기다 she has라고 적어놨으니까 얘도 쓰려면 shows, s가 붙었어야 됩니다. 그냥 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지워버리죠. 속어. 그 다음에 C번에 ing? 제가 여기다 ing 써놨나요? 아니죠. ing는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ing 혼자는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쟨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동명사나 현재분사고 동사 형태로 만들려면 두 덩이로 be-ing까지 써야지 동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사를 만들고 싶으면 적절한 is를 가져다가 she is showing 이랬으면 정답이 될 수도 있을 법 했는데 그냥 showing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동사 자리에 ing 있으면 무조건 지워버리세요. ing와 be-ing는 완전 다른 아이입니다. 그리고 she will까지는 제가 그냥 남겨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일제에서는 일단 A랑 D가 통과됩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테일즈로 가볼게요. 테일즈는 빈칸 뒤를 보면서 목적어의 유무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목적어를 을을이 있어서 목적어 있으면 그거를 직접 한다. 유는 능동태고요. 그다음에 뒤를 봤는데 다 수식어구로 날아가고 목적어 없다. 그러면 그냥 목적 없이 주어가 된 거구나 해서 되다 수동태를 쓰면 돼서 저희가 이 사자성어 좀 외울게요. 유능무수. 뭐라고요, 여러분들? 유능무수.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유능무수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빈칸 뒤를 봤는데 빈칸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기 아무것도 없는 가지는 여기 to the author, at a meeting, this Friday 이런 것들은 가지로 날아가도 바로 뒤에는 목적어 있습니다. some, potential, cover, illustrations 목적어까지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목적어가 저렇게 있을 땐 누구 쓸 거라고요? 유능, 능동태를 찾았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유능, 능동태를 찾으려고 하지만 능동태가 딱히 모양이 없어서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능동태를 정답으로 여러분이 택할 때는 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분법적으로 유능무수 요걸 외운 다음에 수동태를 그냥 지워버리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왜냐면 수동태는 모양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자, 수동태 모양 좀 말씀해 주실래요? 수동태가 어떻게 생긴 애가 수동태죠? 여기서 써놨지만 BPP가 수동태예요. BPP. 또 have PP랑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만약에 수동태를 나는 오늘 처음 배운다면 앞잡다서 수비가 된다. 축구 경기할 때 수비가 잘 된다. 이렇게 하면서 수비PP 되다. 이런 거 좀 외워주세요. 수비되다. 그래서 BPP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BPP를 지워볼게요. 봤더니 A번에 was shown이 BPP라 얘는 수동태라 뒤에 목적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워버리시고 남은 거 하나 정답은 D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즌2도 디스가 들어가면 약간 명확하진 않지만 그냥 시점으로 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아직 이번 주 금요일이 안 지난 시점에서 이번 주 금요일날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으로 마무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로 문제가 구성이 되었을 때도 이 수태시 규칙, 유능무수 규칙 하나면 그 어떤 문제도 맞출 수 있거든요. 연습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 현장 강의에서는 특히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이거 잡고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연습을 마치 그 수학 문제처럼 하고 나면 절대 안 틀립니다.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동사 찾는 문제라 앞으로 틀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0번도 빨리 가볼게요. 자, 110번은 어떻게 풀까 봤는데요. 여러 가지 보기가 딱 봤는데 다양하게 생기긴 했네요. 근데 구조를 보니까 앞에가 agreement가 나왔어요. agreement가 나오면 단순히 동의도 괜찮긴 하지만 합의, 계약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뒤에를 보니까 동명사랑 명사 나왔는데 전치사, 동명사, 명사, 전, 동명, 명구까지 써서 지금도 그들의 운영을 combining, 합치는 것에 관한 합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서 원래 agreement랑 자주 나오는 전치사가 on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오늘 나오는 on은 그냥 on the desk, 데스크 위에서 할 때 쓰는 on이 아니라 뭐 주제와 함께 나와서 주제에 관해서 about의 동의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on이 나왔지만 나중에는 about이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about, on. 그리고 또 ing로 끝나는 전사 두 마리 regarding, concerning도 함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들이 다 주제와 함께 쓰이고요. 한국말이랑 영어는 반대로 해석이 돼서 뒤에서부터 뭐뭐에 관한 합의, 계약할 때 쓰는 게 agreement on, contract on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또 뭐뭐에 관한 정책할 때도 policy on, 뭐뭐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뭐에 관한 질문이나 문의상 할 때도 question, inquiry on, 그 다음 뭐에 관한 워크샵 할 때도 workshop on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on이랑 쓸 수 있는 그 명사들을 제가 정리해왔으니 이것도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1번 가보도록 할게요. 111번도 문법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조금 해석은 해봐야 돼요. ABCD 보기 비슷하죠. 그래서 빈칸 앞뒤를 봤는데 앞에가 of가 전치사긴 해요. 그럼 전치사 다음에 이런 구조가 나오면
사실 이때는 반반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명구 크게 묶은 다음에 그냥 명사 뒤에 creativity and communication 명사가 2개 나왔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 그냥 어떠한 명사구나.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누구 있었어요? 형용. 형용사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뭐와 뭐를 하는 것의 어쩌고 하면서 전치사 다음에 원래 동명사도 올 수 있거든요. 동작이 나오면. 그래서 이때 동명명, 동명사도 사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조상으로만 보면 2개가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요럴 때는 해석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더 괜찮은 걸로 가볼 건데 먼저 형용사, 명사는 앞에서부터 해석을 할 거고 형용사 모양은 이 부분 R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넣어볼게요. promotion이 홍보고 promotion은 홍보용의 홍보성인데 해석을 해보면 홍보성의 창의성과 창의력과 대화의 방법?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홍보적인 창의성? 벌써 이상해. 그래서 오늘은 해석상 이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혁명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뒤에서부터 지금은 창의성과 그다음에 communication을 뭔가 promoting 하는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서 정답은 D번을 쓰는 게 더 낫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사실 수거긴 해요. ways 다음에 of가 오고 ing까지 나오면 실제로 동작이 들어가서 뭐를 하는 방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답은 D 이렇게 가시는 게 더 나았던 문제였습니다. 112번 가보도록 할게요. 112번은 어떤 걸 쓸까 봤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여러 가지 전치사가 나와 있는데 빈칸 앞뒤를 딱 봤었을 때 오늘은 이렇게만 묶어도 될 것 같아요. 빈칸부터 the board meeting까지가 이사회 회의, 그 다음에 on Tuesday까지가 또 전명구 묶었습니다. 지금은 시간 느낌이 나는 거 느끼셨죠? 화요일 날 있는 그 이사회 회의, 어쩌고. 그럼 시간 전치사에서 제일 정답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쓰임도 제일 괜찮은 거는 당연히 before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회의 전에 뭔가 수집이 되어야 된다. 결과들이 집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 회의 전에 할 때 before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before만큼 또 잘 나오는 게 after이긴 해요. 그래서 토익 빈출 시간 전치사 before, after. 오늘은 before, after이 전명구, 접속사절 다 되긴 하지만 전치사로 나온 거고요. 오늘이야 쉽게 before로 나왔지만 다음번 시험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prior to 명사나 ahead of 명사, in advance of 명사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동의어 외우시고 근데 만약에 후에였다면 after 명사도 있고 following도 단순히 따라가는 것 말고 후에란 뜻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해석이 그 보드 미팅 후에 무슨 일이 있으려면 following the board meeting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온 것들 다 외워주세요. 그리고 as 다음에는 시간 느낌 잘 안 쓰죠. as 다음에는 전용구로 쓸 때는 직책이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매니저로서 너한테 명령을 하는데 as a manager 이럴 때나 많이 오니까 여기다 함부로 쓰지 마시고 제외하고도 아니었고 장소 이동 전치사로 안쪽으로 막 이동 중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 잘 찾아봤고요. 그 다음 113번 가보겠습니다. 어머나 113번도 ABCD 보기를 보니까 비슷합니다. 별로 해석할 필요가 없죠? 빈칸 앞뒤 볼게요. 빈칸 앞뒤 봤는데 딱 여기만 보면 돼요. BPP 나온 거예요. 그럼 BPP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었죠? 수동태라고 했었죠. 앞자 따서 수, BPP 되다 외웠는데 그 완벽한 사이를 삐짓고 빈칸이 왔습니다. 그 완벽한데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간 부가적인 I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ly 부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제가 부사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원래 꼽사리 부사라고 알려드리거든요. 이미 문장이 완벽한데 그 완벽한 사이를 여기저기 막 삐짓고 들어간다라고 해서 꼽사리 부사라고 알려드리고 대표적인 자리가 BPP, 수동태 자리, 그 사이 그 다음에 BPP뿐만 아니라 BING, 진행형 사이도 꼽사리 부사 오고요.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시제 개념 have PP도 원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빈칸 두면 꼽사리 부사입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자리 주어 동사 사이도 많이 삐짓고 들어가고요. 조동사랑 원형 사이 여기도 부사. 그다음에 아까 살짝 알려드렸던 투부정사, 투, 동목, 투랑 동사 사이도 빈칸 있으면 다 꼽사리 부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사 자리를 억지로 힘들게 달달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그냥 좀 친한 거 사이 삐짓고 들어가는 게 부사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뭐 굳이 할 필요 없었죠. 넘어갈게요. 104번도 가보겠습니다. 104번도 지금 사실 꼽사리 부사 오긴 했어요. 저희가 work with가 되게 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work는 일형식 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나누고요. 뒤에 전명구랑 되게 많이 오거든요. 누구와 함께 일하다 work with. 근데 그 사이를 또 삐집고 부사가 온 거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A부터 D까지가 다 부사긴 해요. 그럼 저 부사 중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을 가진 해석도 괜찮은 아이를 쓰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핑크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시죠? 오늘은 일단 직원이 크게 두 무리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remote staff라고 하면 원격으로 재택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 in
in office staff라고 하면 내근하고 있는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그 두 직원이 따로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둘이 면밀하게 뭔가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해석까지 좀 해보자면 우리 컴퍼니 소프트웨어이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 일단 이 직원들과 이 직원들이 면밀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라서 두 대상의 관계가 면밀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closely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랑 조금 다르긴 해요. 그냥 물리적으로 가까운 건 close고요. 관계가 좀 가까울 때 closely 쓰는데 closely가 함부로 정답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쓰는 동사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closely가 work랑 쓰면 면밀하게 일하다. 그 다음에 closely가 monitor과 쓰이면 이 대상이 이 대상을 면밀하게 감시하다. 또는 면밀하게 뭔가를 검사하거나 아니면 막 면밀하게 따라다니면서 추적을 하거나 면밀하게 닮았거나 이럴 때만 쓸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석도 안 될 뿐더러 약간 까다로운 부사들이라 very 같은 경우는 주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만 꾸며줘요. very good 약간 이런 식으로 전면구 잘 안 꾸며주기 때문에 아니고 anymore는 혼자 안 씁니다. 앞에 not이 좀 있어야 돼요. not anymore 이럴 때 쓰는 아이고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굳이 여기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1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번도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제가 S에만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S만 보셨어도 돼요. 지금은 쉼표에서 한번 잘라주시고 앞에 꼽사리 부사가 그냥 튀어나온 거고 여기가 주어거든요. applicant, 지원자. 근데 S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번엔 보기 중에 저렇게 S 붙은 복수명사랑 정말 잘 오는 수량형용사가 있습니다. 정답은 보자마자 A 쓰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이들을 좀 외워볼게요. 저희가 many는 뜻 자체가 많은이다 보니까 많은 지원자들 이렇게 복수명사랑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many 복수가 됐고요. 근데 many만 외우고 좀 넘어가긴 아쉬운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복수명사랑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복수명사 먼저 외울게요. 저희가 점점 줄어들어 보면요. 모든이었다가 많았다가 몇몇이었다가 거의 없는 것까지 해서 all, many, several, few, 복수 외우시면 좋고 여러 수량형용사 중에서도 여태까지 제일 빈출도가 높은 애들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수강생들은 그냥 앞자 따서 all, mass, few, 복수 그냥 다 외우라고 제가 시킵니다. 진짜 외운 대비 정말 잘 나와요. 효과가 좋은 아이, 가성비가 좋은 아이니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this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단수명사랑만 써야 돼요. 지시형용사인데 this는 단수명사, this는 복수명사랑만 오니까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neither도 둘 다 아니란 뜻이라서 원래 앞에 두 개 언급 읽고 둘 다 아닌 거기 때문에 주로 단수명사랑 씁니다. 근데 단수명사랑 쓰는 건 아까 외웠던 거 있잖아요. every each에다가 another까지 좀 포함해서 another까지가 단수명사랑 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all, many, several, few가 복수랑 잘 나오긴 하지만 all을 좀 조심하라고 이것도 가져왔어요. all은 복수명사랑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 사실 가산명사일 때입니다. 가산명사일 땐 s를 붙여야 돼요. 근데 all은 사실 불가산명사, 셀 수 없는 양도 꾸며주거든요. 그럴 때는 all, much, little이 있는데 그때는 s 안 붙은 불가산 명사랑도 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자 따서 제가 이제 머리 불가산 그냥 외워버리라고 하는데 진짜 외우면 외운 만큼 쓸모가 있으니까 달달 외워주세요. 그리고 좀 가지를 묶어볼게요. for부터 the loan officer position까지 전면구고 그다음에 did not have까지가 동사, the required qualifications까지가 목적어, 주동목 다 나왔던 구조라 이대로 마감을 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whichever인데 whichever도 이게 의문 형용사라서 뒤에 명사까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whichever applicant 하고 딱 끝나서 주어 자리 올 수가 없어요. 얘는 명사절이라 주어 자리가 이 동사 나오기 전에 진짜 길었어야 돼요. whichever 명사 주어 동사 또는 whichever 명사 동사 주어 이렇게 절까지 묶여서 명사 역할을 하는 애라 이렇게 짧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와야 돼요. 근데 오늘은 그런 긴 게 필요 없었고 형용사만 썼으면 됐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A로 하시고요. 의문사 아이들이 다 의문사 절을 갖고 다녀요. 한꺼번에. 그래서 좀 길어야지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1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은 이것도 사실 쉬운 문제예요. 해석을 다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눈에는 이 아이만 보시면 됩니다. A range of 뭔가 아셔야 되거든요. A range of 엄청 유명한 수건데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a range of 다음에 누구 오죠? 복수명사 와야 되거든요. 아까 many랑 다를 바가 없어요. many 복수, a range of 복수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직역을 해서 하나의 범위 이렇게 외우지 말고 a range of 자체가 그냥 다양한이란 뜻이 있는데 가산명사랑 쓸 때 항상 복수명사 S가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a range of 복수 오늘의 S 붙은 게 C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permit 하시면 되고요. permit이 동사로 허락하다도 있지만
명사로 허가증으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허가증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a range of만 외우지 마시고 이 4종 세트가 있거든요. a variety of 복수, 그다음에 a selection of 복수, an array of 복수까지 달달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이게 시험 문제는 어느 정도 암기가 있어야지 여러분 결과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달달 외워주시고요. 자매품으로 다양한까지 외웠으니까 많은도 외워볼까요? A number of 복수. 이것도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많은이라 꼭 뒤에 S 붙은 명사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이 규칙을 모르셨다면 그냥 션 명사 써서 엄청 틀렸을 거예요. 요거 아니라 정답은 C니까 기억해주세요. 117번도 갑시다. 117번 너무 쉬운데요? 계속 문법 문제가 나와서 신났어요. 그래서 토익 문법은 재밌습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때 문법을 너무 거부감 있게 배우신 분들이 문법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으시는데 문법은 저랑 같이 공부하면 금방 정복됩니다. 되게 쉬워요. 제가 오늘 볼게요. 보기가 비슷하죠? 다 해석할 필요도 없어. 이걸 누가 다 세 줄을 해석하십니까? 그 에너지 아꼈다가 우리 파트 6, 7 가서 엄청 열심히 해석하셔야죠. 해석을 안 하는 건 사실 파트 5에서 그런 거예요. 6, 7은 다 해석을 하셔야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되는 파트 5를 누리셔야 돼요. 자, 보기가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해석이 아니라 빈칸 앞뒤를 보시는데 구조 봅시다. 앞에는 역시 막 부사들 대충 보여요. 수식어구고 오늘은 보니까 영휘, 백시 주어 있고요. 그다음 뒤를 봤더니 updated 동사 있고요. 그럼 끝났습니다. 주어 동사는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를 삐집고 그냥 삐집고 들어간 애를 쓸 거예요. 부가적으로 들어간 아이. 정답은 A, regularly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뜻을 굳이 몰랐어도 ly 부사가 주어 동사 사이를 삐집고 들어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셨어도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18번 가볼게요. 118번도 쉬운 문제 나왔네요. 쉽고 자주 나옵니다. 오늘 ABCD를 봤는데 다 전치사잖아요. 근데 전치사는 좀 공부는 하셔야 돼요. 원래 영어 실력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고 달달 외우시는 게 좋은데 오늘도 이렇게 전명구 묶을 거고 저렇게 7 days 숫자랑 기간 나왔잖아요. 그러면 1초 만에 정답은 B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잘 나오는 아이라 같이 한번 좀 외울게요. within이 이내란 뜻이죠. 근데 뒤에 특히 숫자랑 기간 명사가 정말 많이 와요, 답으로. 그래서 아예 앞잡아서 within 숫기. 뭐라고요, 여러분들? within 숫기. 약간 욕 같긴 한데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12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수험자들을 같이 공부를 시켜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재밌게 그리고 외우는 게 가장 점수에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단순해요, 사실. 그래서 within 숫기 외우셔서 숫자 기간 이내에 외우시면 됩니다. 그 숫기라는 게 within 2 hours, within 2 days, within 2 weeks, within 2 months, within 2 years 이런 모양 나오면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within은. within은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이런 것도 될 것 같잖아요. 2시 이내, 금요일 이내. 한국말로는 완벽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정답으로 쓰시면 안 돼요. 숫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요거 금방 알아봐요. Friday는 숫자가 안 들어갔으니까 숫자랑 기간 명사가 아니다 알아보시는데 이 2am은 잘 못 알아보실 것 같아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시계를 딱 봤었을 때 이 형이 시점이거든요. 점으로 찍을 수 있는 거. 새벽 2시 이런 거랑은 못 써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는 되는 안 되고 그럼 숫기가 뭐냐면요. 점을 2개를 찍어야 돼. 이게 마감 기한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시계를 봤는데 12시야. 그래서 지금이 12시인데 2시까지 마감 기한까지 얼마나 기간이 남았지? 빼기를 해볼게요. 1시간, 2시간, 그 2시간, 2 hours 이런 게 숫자랑 기간이에요. 그래서 PM, AM은 안 되고 쓰려면 2 hours만 되지 2 PM, 2 AM은 안 됩니다. 이건 시점이라서 점 찍을 수 있는 게 시점 명사에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금요일도 안 돼요. 마감 기한이 금요일이야 딱 달력에. 이건 점이라서 안 되고 지금이 수요일인 거예요.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얼마나 마감 기한이 남았지 빼기 해볼까요? 하루, 이틀. 그래서 이틀인 2 days 이런 거는 정답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thin 2 days 이런 걸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도 안 되는데 at도 안 돼요. at은 반대로 시점이랑 쓸 수 있어요. at 2 p.m. 주로 at이 원래 구체적인 장소를 찍을 때도 쓰잖아요. 그래서 시계 바늘이 딱 가리키는 걸 쓸 때 바늘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시, 그래서 at 2 p.m., at 3 p.m. 이럴 땐 쓰지만 또 숫자 기간이랑은 안 씁니다. 그리고 about이 전치사로 쓰이면 그땐 대해서라서 아니고 그다음 by도 시점이랑 쓰셔야 돼요. 기간이랑 안 쓰고 by 2 p.m. 이러면 2시까지 딱 한 번 끝낸다. 그럴 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전치사는 해석으로 한국말로 하면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따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within 숫기는 좀 외워주세요. 119번 갑시다. 자, 119번도 빈칸부터 여기까지가 전명구, 전치사 문제네요. 그럼 전치사 중에 누구를 쓸까 딱 봤는데 오늘은 해석상 앞에 helpful word tip
되게 도움이 되는 작업상의 팁인데 그 팁은 누구한테 듣겠어요. 그죠? 막 이제 신입한테는 못 듣겠죠. 신입은 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팁을 얻으려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팁을 얻는 것처럼 왜냐면 저는 계속 12년 동안 숨만 쉬고 토익만 했으니까 이게 전문가니까 저로부터 팁이 이제는 여러분 제가 드리면 여러분 받는 것처럼 오늘도 시니어, 주니어 말고 시니어 좀 나이 많은 그런 인플로이 직원들로부터 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얻은 팁은 되게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고 이런 느낌을 쓸 거라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방향 일로 가. 그럴 때는 항상 from을 쓰시면 됩니다. from이 출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도 from 제와 P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나이 있는 그 고위직인 그런 직원들로부터의 팁. 그래서 정답은 C를 쓰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전치사는 조금씩 다른데 얘는 또 throughout입니다. through는 통과하여고 throughout이라고 하면 시간 느낌으로 동안에도 있어요. throughout the meeting. 그럼 미팅 동안에 아니면 도처에란 뜻도 있어서 throughout Korea 그럼 한국 도처에 약간 during과 in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뭐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어서 아니고요. beyond 넘어서도 아니고 over to 넘겨서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C였어요. 120번 갑시다. 120번도 문법 문제라 쉬운데요? 같이 가볼게요. 보기가 비슷해서 빈칸 앞뒤를 보시는데 앞에 purchasing만 봐도 되겠는데요. purchase가 구매하다는 동사로 쓰였던 건데 거기다 ing 붙여서 지금은 현재 분사 구문이긴 해요. 원래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있던 게 축약이 되면서 when ing 다음에 오는데 웬만한 동사 purchase도 원래 삼형식 동사에서 온 거라 주동목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전명구로 날아간 거라 뒤에서부터 지금 너의 집을 위해 뭐를 살 때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여기 명사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 명사 좀 찾아볼까요? 명사는 대표적인 명사 꼬리 어미는 정답은 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on스로 끝난 게 주로 명사잖아요. performance, insurance. 그래서 오늘은 insurance가 보험이란 뜻이라서 당신의 집을 위한 보험을 구매를 할 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명사 한번 문법 정리 좀 해볼까요? 명사 자리는 쉬워요. 주동목,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여기가 제일 유명한데 주어 자리는 다 알아요. 동사 앞이라는 거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라는 거. 근데 목적어 자리가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동사 뒷자리는 목적어가 아니라 준동사 뒤에도 목적어,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긴 해요. 근데 오늘은 동사, 준동사를 구분해 보자면 그냥 동사 뒤도 목적어, 동명사나 현재 분사 뒤에도 목적어, 투부정사 뒤에 오는 거 다 목적어입니다. 다 목적어가 와요. 그리고 토익은 80%가 거의 삼형식 타동사라서 다 목적어가 옵니다. 그래서 뭐를 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때 명사의 대표적인 모양이 션, 이티, 먼트, 언스 이런 아이들을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사실 ER로 끝난 사람 명사도 쓸 수 있겠지만 사람 명사는 대표적인 가산 명사라 어나 S도 붙어야 되고 해석도 구매를 하는데 사람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험을 구매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정답은 B로 가세요. 그리고 ING 명사 많지 않아요. 미팅, 뭐 이제는 아까처럼 뭐 트레이닝 이런 것들은 명사 되지만 아무 단어에나 ING 붙인다고 명사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121번 가보도록 할게요. 121번은 A, B, C, D가 서로 다른 어휘 문제긴 한데 수거입니다. 그래서 다 안 보셔도 되고 사실 뒤에 with만 봤어도 되기는 해요. 이 중에 with랑 친한 거를 쓰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A, B, C, D 중에 with랑 정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정답은 A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be replaced with라고 하면 뭐가 뭐로 교체되다라는 엄청 유명한 수거니까 외워주시고요. 해석까지 좀 하고 싶으면 주어 자리에 뭔가 망가진 water fountain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가 지금은 sitting area 그냥 좌석으로 바뀔 거다. 앉는 공간으로 교체가 될 거다. 쓰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22번도 가볼게요. 122번도 맨 앞 빈칸 쉼표 문제인데 이런 거에 좀 별명이 있어요. 이런 걸 접전 문제라고 하거든요. 뒤에가 주절인 건 확실하고 앞에를 가지로 묶을 건데 지금처럼 빈칸 뒤에 명사만 왔을 때는 우리가 배웠던 그 4가지 중에서 전명구, 전치사를 중에 골라야 된다라고 해서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다, 전치사를 찾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전치사가 좀 많기는 해서 while만 사실 접속사절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전치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해볼 건데요. 해석이 앞에 보니까 자 Medley Sporting Goods라고 해서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대문자로 나오면 다 회사 이름이거든요. 근데 뒤를 보니까 two other local companies, 두 개의 다른 회사들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혼자 한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와 함께 다른 두 회사들도 동참을 해서 스폰서라는 느낌이니까 누구 함께 정답은
along with 쓰시면 됩니다. along with는 with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함께고 그 다음에 with가 토익에서 굉장히 정답이 잘 돼요. 제가 여러 가지 그냥 쓰는 기타 전치사 중에 굳이 두 마리를 좀 빈출도로 뽑자면 토익에서는 사실 for과 with가 정답으로 정말 잘 나옵니다. 수거로도 많이 쓰이고요. 아까도 사실 replaced with 할 때도 수거로 쓰이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특히 지금처럼 뭐와 함께 할 때 되게 많이 쓰니까 along with도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except for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제외하고 나머지 다 될 때 쓰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나머지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다른 회사와 이 회사 함께하는 느낌이지 뭘 제외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쓰려면 요 사람 빼고 나머진 다 everyone, everyday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게 좀 들어갔어야 돼요. 그 다음에 in regard to는 아까 배웠던 사실 regarding, about, on 그거랑 동의어라 뒤에 주제가 나와서 뭐에 관해서라는 뜻을 써야하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123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23번도 뭐를 쓸까 봤는데 이 아이는 조금 구조가 복잡하긴 하네요. 지금 봤어요. 근데 이제 쉼표 앞에는 굳이 안 봐도 되고 주어가 some brands 나왔고 then be willing 투부정사도 수거예요. B형 투부정사 수거. 기꺼이 뭐뭐하다인데 be willing to pay 기꺼이 돈을 내겠대요. 그 다음 pay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목적어 자리는 원래 명사를 쓰려고 했는데 명사만 딱 뭐를 돈 내다 하자니 뒤에 is required 또 동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동사는 문장에 한 번이면 충분한데 또 나온 거죠. 그럼 저 때는 어떻게 되냐? 저 동사를 목적어 안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적어가 딱 뭐를 pay를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제가 네모를 칠게요. 이게 다 명사 역할을 하는 건데 빈칸 is required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여기까지 목적어처럼 묶고 뒤에는 투부정사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사 역할을 하는데 절처럼 쓸 수 있다는 걸 명사절이라고 부르고요. 명사절이 아까도 살짝 나왔던 의문사절 애들이 다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의문사절만 남겨놓을게요. 봤더니 B랑 C가 남습니다. 근데 그중에 해석상 더 괜찮은 거는 정답 B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what이란 의문사랑 who라는 의문사 다음에 ever를 붙인 요 두 마리의 명사절 아이들이 성격은 비슷해요. 둘 다 불완벽한 절이 와서 오늘처럼 주어 빠지고 is부터 곧장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석이 좀 다르죠. whoever 절은 뒤에서부터 뭐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인데 오늘은 필요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돈을 낸다가 좀 웃겼어요. 해석이. 그래서 아니었고 지금은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필요로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불을 하겠다. 이런 해석이 더 괜찮기 때문에 정답은 B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해석을 해보면 이거였어요. 그냥 몇몇의 브랜드들은요. 되게 유명한 스포크스퍼슨, 대변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어떤 것이든지 어떤 대가든 지불을 하겠다. 뭐를 줘서라도 데리고 오겠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때 whatever 절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whatever 절 그다음에 주어 빠지고 동사 이렇게 불완벽한 절 왔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whatever 다음에 주어가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불완벽한 절이라고 했을 때 목적어 빠지고 주어 동사만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돈 내서 사주겠다 할 때도 whatever you want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명사절 기억해 주시고요. 124번 갑시다. 124번은 지금 딱 앞에 customer이 나왔잖아요. 근데 복합명사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저희가 customer도 사람 가산명사라 혼자는 못 써요. 한 명이 고객이려면 a customer, 여러 명이 고객이려면 customers 써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앞에 사실 fewer이 붙긴 했는데 fewer도 그 올매, set, few 복수처럼 복수명사는 이어져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까지 복수명사의 명사와 함께 복합명사로 쓰여야 됩니다. 근데 다 명사거든요. 그럼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해석상 어울릴까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customer이라는 고객님이란 단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원래 맡아서 처리하는 부서가 콜센터예요. 그럼 콜센터에서는 주로 뭐라죠? 고객님들이 문의사항이 전화가 올려오면 네네 고객님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고객님 문의사항이라는 단어가 바로 저 단어입니다. inquiries. 근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사부터 온 건데 required이 아니라 inquiry 원래 문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원래 그때는 about이랑 많이 붙어서 뭐에 관해서 물어보다 문의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거를 약간 변형해서 inquiry 또는 inquiries라고 부르고 가산명사라 s가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울 때는요. 중간에 QU까지 보면서 약간 information 같은 거를 question 질문한다로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문의사항이란 뜻이라서 오늘도 문의사항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5번 가보도록 할게요. 125번 아까도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스타일인데요. 맨 앞 빈칸 쉼표 잘라주시면 됩니다. 접점 문제예요. 그럼 접속사나 전치사냐 그거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보니까 is test screening
이건 시험 삼아 하는 시사회가 went well. went가 진행되다라는 일형식 자동사로 없고 부사까지 붙었는데 일단 주어 동사가 왔습니다. 그럼 절이랑 이렇게 이으셔야 되니까 전명구가 아니라 이번에는 접속사절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보기 중에 접속사절을 찾아야 되는데 접속사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답은 C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cause절, 뭐뭐이기 때문에 이 아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만 뒤에 절이 와서 이렇게 주절 앞에 올 수가 있어요. 뭐 해석은 해보셔도 되지만 사실 해석은 due to도 때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할게요. 접전 문제라고 해서 해석이 똑같은 접속사랑 전치사가 원래 보기에 같이 나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주 자주 있는 일입니다. 토익의 꽃이라고나 할까요? 접전 문제고, 그래서 오늘은 because 절이랑 due to를 구분하는 문제였어요. due to가 정답이려면 뒤에 막 went 같은 동사 없이 명사만 왔어야 돼요. 똑같이 쓰는 때문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때문에 스타일이 있는가 반면에 동안에랑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안에가 while도 있고 during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시험에는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while은 절이랑 와야 돼요. while 절. 근데 during은 during 명사랑만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although도 불구하고란 뜻이 있는데 although 혼자 보기 잘 안 나와요. although랑 despite랑 같이 나옵니다. 근데 although는 although 절이고 despite는 despite 명사다. 그래서 접속사 절과 전명구가 접전을 벌인다. 접전 문제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도 아니죠. accordingly는 그냥 부사고요. 쉼표 혼자 왔어야 되고 that은 that절이긴 한데 이 that절은 앞에 이렇게 튀어나오지 못해요. 이 아이는 이게 부사 접속사절이 아니라 명사 접속사라서 쓰게 된다면 that이야라는 사실을 어쩌고다 하면서 우리가 제일 언제 많이 보죠? I think that.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에나 많이 쓰는 거지 이렇게 앞으로 가지로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자, 126번 가볼까요? 또 접전 문제인 거예요. 맨 앞빈칸 쉼표. 이거 잘라줍시다. 그리고서 구조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오늘도 엄청 길어요. 접속사절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잘라주시고 지금은 여기서부터 주어, 동사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주어, 동사, 절과 절을 이은다. 접속사절이 맞고 보기 중에 접속사절 중에 구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A, B, D가 접속사절이 다 돼요. C만 moreover, 쉼표, 혼자 쓰는 부사고 나머지는 다 접속사절이 돼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해석이 좀 반대되는 내용인 거예요. 빨리 볼게요. 봤더니 dishwashing liquid잖아요. dishwashing이면 식기세척기예요. 그럼 식기세척기의 그 세제는 never been popular. 인기 있었던 적이 없대요. 좀 불쌍하다. 인기가 없고 그냥 좀 안 좋아요. 근데 뒤를 보니까 laundry, 이건 세탁이잖아요. 세탁 detergent, 그 세제는 그다음에 consistent, 계속 꾸준한 bestseller, 잘 팔리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선 인기가 있어 본 적이 없다. 여기는 베스트셀러였다.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반대되는 내용일 때 정말 많이 정답으로 오는 단어가 바로 where as절 쓰면 됩니다. where as 보고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where as절은 이렇게 접속사절로 묶어서 반면에란 뜻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상황, 대조적인 상황을 쓸 때 정말 많이 오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where as절 외우시고 그때 동의어가 while절도 있는데 이때 while절은 동안해가 또 아니에요. while절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사실 RC에서는 이 반면에로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since는 그냥 때문에나 이래로 해석 안 맞았고요. unless도 약간 안 좋은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건 if의 반대말이에요. 조건할 때 만약에 뭐가 아니라면 뭐뭐일 거야 그럴 때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27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7번은 부사 문제예요. 부사가 이렇게 맨 끝에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부사가 누구를 꾸며줬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때 메인 눈으로 저 단어를 보셨으면 됩니다. organize. organize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organize가 약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왔거든요.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사용하는 supplies가 용품이라 용품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리는 깔끔하게 하는 게 좋죠. 여러분 주변에 지금 방을 돌아보면 어떻게 깔끔하신가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할 때 neatly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neatly가 정말 깔끔하게 단정하게 뭔가 정리가 돼 있거나 뭔가 개어져 있거나 그럴 때 쓰는 단어라 오늘 정답은 A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8번도 보도록 할게요. 128번도 부사 자리긴 해요. 근데 부사 중에 이게 좀 난이도가 쉬운 부사인데 빈칸 앞뒤를 봤었을 때 시제와 관련된 부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뒤에 나왔던 should랑은 상관이 없었고 앞에 있는 저기 have pp 보고 쓰는 문제였거든요. 볼게요. 오늘은 고객님은 고객님인데 여기에 have pp 현재 완료가 들어가서 주문을 한 고객님인데 어떻게 주문을 한 여기까지 꾸며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보기 중에서 현재 완료랑 정말 답으로 잘 나오는 부사가 있는데 발음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정답은 C번의 recently. recently라고 하는 것보다는 recently 이렇게 발음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틀린 발음이 좀 잘 안 나요. 근데 이 아이가 최근에란 뜻인데 이게 지금이 아니라 얼마 전에 최근에 막 했다.
완료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과거 시랑 제일 잘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쪽에 할 때 recently 과거. 제가 최근에 만약에 랩탑을 하나 샀으면 I recently purchased a laptop. 제가 최근에 뉴욕을 방문했으면 I recently visited New York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recently가 과거 시랑 정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랑도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 좀 recently 과거, recently 현재 완료 정답으로 자주 나오니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쓰고 recently만 하기는 좀 아쉬워서 제가 조금 더 정리해왔어요. 다음번 시험을 위해서 발음이 좀 비슷하게 빠지는데 저 단어도 currently가 아니라 currently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좋고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 시제 정말 많이 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currently 현재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가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지금 현 상태를 설명할 때는 currently랑 쓰고 지금은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가끔 이따금씩 하는 일일 때 sometimes라는 분도부사 빈도부사랑 좀 잘 써요. 그래서 앞자따서 제가 항상 현재 시대는 빈도부사는 많이 나온다. 현빈 이렇게 알려드려서 여기 나오는 sometimes는 한 번 하는 일 말고 때때로 뭐를 한다라고 해서 난 때때로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현재 시랑 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여기서 얘는 안 되고 현재 시랑 많이 쓰니까 soon도 제가 써도 미래 시랑 좀 많이 써요. 근데 soon은 coming soon 이런 것 때문에 미래에 한다는 걸 잘 아는데 soon의 친구인 shortly랑 같이 외웁시다. shortly도 짧게보다는 곧 이란 뜻이라서 곧 뭐를 할 거다 할 때 shortly soon 미래 엄청 많이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yet은 왜 안 됐냐면 yet이 이렇게 시간 느낌 나는 부사로 쓸 때는 혼자 잘 안 쓰고 앞에 not이랑 같이 많이 와요. 그래서 not yet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 아무리 봐도 앞에 not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했다려면 not yet 이 순서를 맞춰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답이에요. 자, 1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은 이거 쉬운데요. 보기를 딱 보는데 동사자리인 것 같긴 한 거예요. 근데 동사자리 맞아? 봤는데 맞습니다. 근데 헷갈리실까 봐 볼게요. 여기 dessert는 주어 맞고요. 혹시 served가 동사인 줄 아셨을까 봐. 근데 오늘은 served 동사 아니라 이렇게 pp가 혼자 오면 주로 뒤에서 꾸며주는 수식어 구예요. serving 된 이런 식으로 된이란 뜻이고 F부터 여기까지가 전명구고 next week이 사실 시제부사 힌트로 왔습니다. 다음 주니까 시제부사가 너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시제로 곧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쩌고 어쩌고 하는 그 dessert는 뭘 할 겁니다 라고 해서 미래 시제 정답은 C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130번 문제입니다. 130번 어휘로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근데 이때는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엔지니어들이 그러면 인지니어 사람이라서 눈에 보이는 가사명사 S 붙은 거 보이세요? 여기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S 없으면 나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거라. S 보시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이 뭐를 했대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인만 하기에는 목적어가 좀 길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 명사절이란 대절이 있었는데 that만 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that이야라고 어쩌고 했습니다인데 뒤를 보니까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It would cost 그 다음에 30 billion dollars 파운드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금액이 나왔으니까 저만큼 금액이 돈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다. 뭔가 계산을 했다. 산출했다가 났잖아요. 그래서 계산한 느낌 정답은 누구예요? D번 calculate 쓰시면 됩니다. calculate이 계산하다, 추산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검사하다, 관리 감독하다, 수정하다라는 해석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굳이 안 써도 여기 수치 보고서 그 수치를 계산한 calculate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01번부터 130번까지 대략 1시간 동안 저희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고득점 앞으로 제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